자, A어 지문 해볼게. 이 지문은 되게 어려운 지문이 맞고 처음에 혼자 볼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을 텐데 나랑 같이 이해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대로 어떻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지 좀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가 나왔네. 이런 거 긴 문장 읽는 거 내가 알려줬지. 최대한 수식어구를 빼고 한번 읽어보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빼고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수식어구를 넣어서 읽어보는 거야. 어떻게 읽냐.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거야. 근데 도덕 용어가 뭐야? 선, 올바름과 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뼈대를 먼저,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 근데 이제 더 긴 문장, 더 어려운 문장 나오면 뼈대를 먼저 좀 잡아두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식으로 읽으면 좋다. 그러면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게 주요 주제래. 이건 옳아, 이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었나 봐.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러한 이거 잘 읽어야지. 이러한 상황이 뭐야?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에이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문장은 내가 말한 대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거야. 핵심은 이거야. 에이어가 말한 게 핵심 뭐라고?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어요. 이거야.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야. 근데 도덕 문장이 뭐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 진리 적합성이 뭐냐?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뼈대는 결국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 없어. 그게 이제 뼈대였던 거고. 도덕 문장이 그래서 뭔데?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 진리 적합성은 뭔데? 참 혹은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윤리학이랑 완전 반대되는 거지. 왜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이 없대. 그러면 판정을 못 할 거 아니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러면 1문단 뭐 읽었어? 전통적인 윤리학과 대비되는 A의 입장을 읽었어. 그러면 A의 입장을 뭔가 더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려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이런 거 잘 보자고 했지.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 없다고 주장한 건 이미 아는 내용이고 뭘 바탕으로 했냐고? 모든 문장은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래. 근데 분석적인 건 뭐야?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된다. 종합적인 건 뭐야? 경험을 통해 검증된다. 그러면 진리적 합성 있는 문장은 두 개로 나뉘어.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야. 진리적 합성이 있으면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겠지.
진리적 합성이 이걸 이렇게 할게. 진리적 합성이 문장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진리적 합성이 있는 문장은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야. 이렇게 말했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이거였지만 결국에 A어의 큰 틀에서는 이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 이걸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대. 그러면 진리적 합성 있는 게 분석적이건 종합적이면 없으려면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아야겠네. 그러면 왜 그럴까를 서술을 해주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좀 내려가 보자.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그러니까 분석적이지 않다는 거는 이미 인정하고 있었네. 왜냐면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분석적인 거 뭐라고 했어?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 근데 수로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가 돼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정의를 통해 검증돼야지. 근데 선은 뭐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그냥 단순 개념이잖아. 그래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거 아니지, 그지? 선이 뭐다라는 걸 경험할 수는 없잖아, 객관적으로. 그래서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안. 그래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있으려면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아, 종합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진리 적합성이 없다야. 여기에 도덕 문장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문장 넘어가 보자. 지금까지 뭐 읽었어? 도덕 문장이 왜 진리적 합성이 없는지 읽었고, 다음 문단 가보면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어는 주장했다. 자, 그럼 A어의 핵심 주장 또 나왔네.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데, 근데 정서적 의미가 뭐야? 다양한 감정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이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가 정서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추론을 할 수 있겠지. 너무 말이 통하잖아. 정서적이라는 말에 이미 감정, 태도, 감정 불러일으키는 거, 이게 정서적인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납득을 하면 돼. 그럼 우리가 머리에 남길 거는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 없어. 그리고 정서적 의미를 가져.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핵심 주장이 나왔네. 이런 사상가가 나오는 지문에서는 주장을 정말 잘 챙겨야 돼. 주장을 그냥 외우다시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좀 세게 읽고. 여기 이미 나오네. 주장했다. 얼마나 중요하다 그냥 말을 해주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A어는 자,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고비야. 첫 번째 고비. 한번 잘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한대. 그러니까 A어는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 없다고 주장하잖아. 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오해를 한대.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을 못해서 오해한대. 그러면 두 가지 용법이 뭐지? 두 가지 용법이 뭐지? 궁금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지 못해서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지.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이 여기 나왔네. 하나, 둘.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도덕 용어는 표현적 용법 혹은 기술적 용법이 있어. 아, 그럼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하나? 이거를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나? 왜 어떻게 못하지? 그러면 한번 가보자.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 그러니까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한 문장이래. 라면 그럼 주권절이네.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실이면 그지? 그냥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 그냥 팩트를 말해줘. 그러면 그거는 이게 옳아요, 이게 그럴까? 아니지. 왜냐면 그냥 그렇다라는 사실이니까. 이건 납득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래. 그지? 도덕 문장이 아니지. 왜 아니냐? 왜 아닐까? 왜 아닐까 생각해보자. 왜 도덕 문장이 아니야? 자, 도덕 문장이 뭐였어? 도덕 문장. 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 자, 도덕 문장이 뭐라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야. 근데 기술하는 문장이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래. 그러면 이거랑 완전 반대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자, 도덕 문장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런 거일 경우에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관한 거라며 도덕 문장이. 근데 이게 아니래. 그럼 도덕 문장도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1문단 거를 끌어왔어야 돼. 근데 1문단 거를 끌어왔으려면 여기에 완전 똑같은, 여기에 이 진짜로 같은 말이 나왔을 때 옳고 그름에 관한 것, 여기 완전 똑같이 나왔지. 이게 나왔을 때 좀 반응을 했어야지. 이거 아까 봤던 건데. 이런 게 실력인 거야.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지. 앞으로 가면서. 그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그럼 기술한 거랑 기술적 문장인 거랑 도덕 문장인 건 반대네. 기술했으면 도덕 문장 아니고 도덕 문장이면 기술한 게 아니고. A어에게 반대로 저에서 한번 끊으면 화자의 감정을 표현했대. 정서적 의미 가진다고 했었지. 그러면 이거 도덕 문장일 수 있겠다. 그렇네. 이는 도덕 문장이래.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 감정, 정서적이니까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럼 A어한테 도덕 문장이라는 것은, A어한테 이 도덕 문장이라는 것은 약간 다 감정이 표현이 돼 있네. 감정이 뭐 너가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와 다름없다는 거는, 이것도 쉬운 거긴 한데 그냥 똑같기 때문이다. 이거는 너무 쉽지만 그냥 기본기 연습이야.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 감정을 표현한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인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대. 독립적인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대. 왜냐면 도덕 주체의 감정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이해됐지? 왜냐면 도덕 문장은 감정이 담긴 문장이니까 독립적일 수가 없어.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인 주장이었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주는 상부적인 면도 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알아보기로 했던 게 뭐야? 이거지.
우리 이거 왜 그런지 이해해야 되잖아.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해가 되겠지? 자, 두 가지 용법 뭐야? 표현적, 기술적, 그지? 표현적, 기술적. 근데 이거를 구분 못해서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한대. 진리적 합성 이거 진리적 합성 얘는 가져. 왜냐면 도덕 문장이 아니야. 얘는 안 가져.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이제 용어잖아. 도덕 문장이 아니잖아. 근데 표현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그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문제야. 헷갈리면 안 돼. 도덕 용어랑 문장이랑 다른 거야. 아무튼 이러한 도덕 용어가 쓰인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안 가져. 이거는 가져. 그러면 이 둘을 헷갈렸네. 구분을 못한 게 표현적 용법으로 쓴 거를 기술적 용법으로 썼다고 오해를 해서, 그치? 어떤 문장을 이거 기술적이네 라고 표현적인 걸로 구분을 못하고 그냥 기술적인 걸로 받아들인 거야. 근데 기술적인 진리적 합성이 있잖아. 그러면 도덕 문장 진리적 합성 있네? 이렇게 오해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을 사실 이거를 여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게 나왔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이것도 한번 나왔었잖아.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 그지? 이것도 여기 이렇게 끌어올 수 있지. 그러면 이거 기술적 용법으로 쓰인 문장은 이거였던 거야. 종합적 문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 이유가 이 종합적 문장을, 이런 문장들을 그냥 도덕 문장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사실 이건 진짜로 진리적 합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도덕 문장이 사실 여기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다고 이걸 오해한 거야. 이거를. 그치? 도덕 문장이 여기 있다고 오해를 해서 근데 진리적 합성 있는데 뭐지? 가 돼버린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가 지문은 이제 이 파란색 여기를 좀 마지막에 이해를 했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이제 몸풀기고 나지문이 진짜 조금 더 빡셀 수 있는데 뭐 한번 가보자. 가지문은 이렇게까지 하면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야.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자, 근데 우리가 가나지문 읽을 때 가가 있고 뭐 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냐 궁금해하는 친구들만.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한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한 세트잖아, 얘 둘이. 그러니까 뭔가 연관은 있겠지. 근데 이걸 어디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냐? 나는 그냥 여기 1문단에서 이거 아까 봤던 이런 느낌이네? 뭐 이거네? 약간 이런 느낌?
뭐 여기서 봤던 거네 하고 끝. 그냥 이거 그거네 하고 끝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막 뭐 하나하나 여기서 이거랑 짝 찍고 뭐 이거랑 짝 찍고 뭐 여기를 뭐 이거랑 뭐 대조시키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각각의 글이긴 한데 어쨌든 한 세트니까 뭐 이런 거라도 하나 해주자는 거야. 이런 거라도.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해서 윤리학의 특정 견해? 이거 A어의 견해 아니야? 이거는 딴 색으로 하자. 윤리학의 특정 견해? 이거 A어 아니야?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막 힘 들여서 그걸 막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이런 거 대명사 이런 거 지시사 잘 해석해야 돼. 뭘 보여줘? 비판이 되는 걸 보여주겠지.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뭐 이거는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되겠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능을 잘 본다. 공부 열심히 했다. 수능을 잘 봤다. 이거지. 이런 거지. 이걸 전권 긍정식이라고 한대. 그렇구나. 이게 전권 긍정식이구나. 이렇게 쓸게. 전권 긍정식은 P면 Q이다, P이다 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그지? 이게 참이야. 공부 열심히 하면 수능을 잘 봐.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이것도 참이야. 그럼 당연히 수능 잘 보겠지. 왜냐면 이게 참이니까. 응? 이게 참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능을 못 볼 수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게 참이라는 가정. 오케이? 이게 참이라는 가정.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능 잘 본다고 못을 박아놨어 여기서.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무조건 수능 잘 보는 거지. 왜냐면 여기 이게 참이니까. 그런데 나왔으니까 뭔가 이제 비판을 여기 하겠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문장도 살짝 어렵지.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나? 자, 이런 문장이 있어. 자, 귤은 맛있다 할 때 화자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 화자는, 이 말한 사람은 귤을 좋아해 안 좋아해? 귤을 좋아해 안 좋아해? 귤 맛있대잖아. 귤을 좋아하지. 귤을 좋아해. 자, 귤 좋아해. 근데 얘가 이렇게 말했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 얘 귤 좋아해 안 좋아해? 얘 귤 좋아해 안 좋아해? 모르지? 그지? 이거 이해돼?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귤이 맛있다고 얘가 생각하는지 모르지. 왜냐면 그냥 조건을 건 거니까. 그지? 이거 이해됐어? 이거 한번 이해해보자. 이거를 좀 이해를 해보자. 시간을 줄게. 스스로 이해를 해보자.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걸 들 수 있겠다. 이런 말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말했어. 바퀴벌레가 귀엽다면 우리 집에서 바퀴벌레 나와도 상관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퀴벌레가 내가 귀엽다는 거야? 아니지. 난 바퀴벌레 귀엽다 생각 안 하는데. 바퀴벌레가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는 귀여워라고 말했어. 그러면 나는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바퀴벌레를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퀴벌레가 귀엽다면 집에서 나와도 상관없어. 그냥 가정을 한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 말한 사람이 이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몰라. 이런 차이지. 이런 차이. 이거 너무 다시 써야겠다. 이제 좀 이해가 됐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뜻이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는 선호가 표현이 되고 여기는 선호가 표현이 안 되지. 그지? 다시 읽어볼게. 단독으로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태도를 표현할 수 있어. 바퀴벌레 귀여워. 그러면 감정 표현한 거지. 바퀴벌레 좋아하는 감정. 근데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 바퀴벌레 귀여우면 집에서 나와도 돼.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아?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 못한다는 거야. 왜냐면 그냥 조건의 일부니까. 문장 일부니까. 그래서 귤은 맛있다. 감정 표현하지. 근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선을 표현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문장이 되게 어려웠을 거야. 근데 이거를 바퀴벌레로 줬으면 그나마 애들이 좀 이해를 했을 텐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해서 귤은 진짜 맛있으니까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좀 다른 예시로 그럴 땐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는 게 이 나지문의 첫 번째 건문. 자, 가보자. 계속. 이에 정권 긍정식의 P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 문장일 때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긴대. 그지? 아까 했던 거지. 이 바퀴벌레랑 다르지. 얘는 좋아하는 거고 얘는 안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정권 긍정식은 이게 P고 이게 Q잖아. P이면 Q다. 근데 P이다. 따라서 Q다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랑 얘가 달라버려. 그러니까 P이면 Q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P'이다 가 나왔어. 그러면 이 P'으로 Q가 보장이 돼? 안 되지. Q를 나오게 하는 거는 P인데 여기 P'이 나왔어.
그러면 P 프라임이 Q가 안 되지. 그 문제였던 거야. 그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정권 긍정식에 여기 P에 얘랑 달라져 버리니까 얘랑 갑자기 달라져 버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수능 잘 봐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수능 잘 봐요.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공부 열심히 하면 수능 잘 봐요. 공부를 안 열심히 했어요. 그럼 수능을 잘 못 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열심히 했다처럼 얘네 둘이가 달라진다는 거야. 어떨 때? 여기에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 문장일 때. 왜냐면 이게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거면 여기서는 태도를 표현 못하니까 이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 내용의 차이. 이 내용의 차이 이해하려고 지금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본 거고. 정권 긍정식인데, 그러면 정권 긍정식인데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감정 문장이 들어가 버리면 참을 보장하지 않아. 이게 이제 이게 어려웠던 거. 미안. 전권 긍정식은 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라는 논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그지?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고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된다. 왜? 얘랑 다르니까. 그지? 표절은 나쁘다는, 내가 표절 나쁘다고 생각한 거, 표절이 나쁘다면은 그냥 팩트.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그냥 가정. 내가 딱히 내 주관이 개입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달라. 그래서 P끼리 다르니까 Q가 도출이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게 진짜 어려웠지. A어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표현하는 정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정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돼. 자, 이 문장을 한번 이해해보자. 갑자기 A어가 나왔어. A어 형님이 여기 등장을 했어. 갑자기. 자, 정권 긍정식이 우리가 이거지. A어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럼 A어의 윤리학 견해가 뭔데? 이걸 생각해야 뭐가 될 거 아니야. A어 윤리학 견해. 아까 우리가 받은 핵심 두 개 뭐 있어?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고, 그 다음에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정서적 의미가 여기 겹치네. 정서적 의미. 감정 표현, 정서적 의미, 이런 게 다 A어가 말하는 그 정서적 표현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을 해야겠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도덕 문장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달라. 그러면 정권 긍정식인데 이 정권 긍정식이 틀려버려. 여기에 P 자리에 도덕 문장이 들어갈 경우 이런 문장이 발생이 돼. 지금 나온 문제가 이거야. 그러니까 A어의 윤리학 견해 도덕 문장은 정서를 표현한다는 걸 고수를 하려면 이거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거야. 이거 발 빼버리는 거야. 정권 긍정식에서 도덕 문장은 해당 안 돼요.
도덕 문장을 포함을 하면 정권긍정식 그거 타당성 없어요. 이렇게 해버려. 정권긍정식을 그렇게 정의를 해버려. 아니면 정권긍정식에는 도덕 문장은 못 들어와요. 이렇게 바꿔버리자는 거야. 이해됐어? 왜? 도덕 문장이 정서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원래는 여기가 정서적인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A어가 갑자기 도덕 문장 정서적이야 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도덕 문장 정서적이라고? 정서적이지 않을 때는 이 정권긍정식이 다 맞았는데 갑자기 도덕 문장이 정서적이라고 A어야 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얘네 둘이 달라져 버려. 그러면 이 정권긍정식 자체가 틀려버려.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야. 비판을 한 거야. 그게 이제 이거였던 거야. A어의 견해에 대한 비판. 오케이? 자 다시. 자 A어야. A어야 너가 방금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 그래? 근데 이 정권긍정식에서 원래 정서적 의미를 가지기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그냥 얘랑 똑같아서 얘가 이게 되고 얘가 이게 되고 맞는데 네 A어 네 말대로 얘가 정서적 의미를 가져. 그러면 얘네 둘이 달라져. 왜 달라지냐? 얘는 표현이 되는데 얘는 조건문의 일부이므로 내용의 차이가 생겨. 그래서 전권긍정식이 이게 얘는 Q를 도출하는데 얘는 다르니까 Q를 도출을 못해. 그래서 이 전권긍정식 자체가 틀려버려. 그러니까 A어야 네 말대로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면 전권긍정식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가 이 문장인데 여기까지 내용이었던 거야. 어렵지. 이게 좀 어려워. 이게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표절은 자 다음 문장.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 형님이 또 등장을 했네.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대. 이 문장은 행크스의 핵심 문장이네. 자,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을 A는 뭐라고 봤어? 네가 표절을 하다니 이런 식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을 이라고 봤지. 근데 행크스는 표절이라는 되게 재밌네. 속성을 부여한대. 표절은 나쁘다라는 거는 이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를 하는 거야. 이 표절 박스 안에 나쁨을 집어넣는 거야. 이런 그지?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 기본기지만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 이중부정이지. 무관할 수 없다. 관련이 있다.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는 거는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읽어야 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해 직관적으로 안 돼.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래. 판단적이란 말 처음 봤네. 자, 내가 이것도 했었지. 자, 우리가 모르는 용어 이거 저번 수업 때 했었나? 모르는 용어 나왔어. 그래서 모르는 용어가 나왔어. 그래서 엥 싶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설명해줘. 근데 설명을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거 알았어야 된다는 거야. 뭐 EBS에 나왔든 뭐 교육과정에 있었든
한국인이라면 웬만한 한국인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단어든 어쨌든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거는 그걸 이미 알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단적이라는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으면 이거는 뒤에서 얘기를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판단적이 뭐지 하고 뭐 앞에서 찾거나, 왜냐면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뭐지 하고 패닉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뒤에서 어차피 나오잖아. 판단적이라는 것은, 그지? 이런 패턴이 진짜 많이 나와 기출에.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쪼그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 이런 지시사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그러면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이라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단독으로 진술이고 이게 그렇지 않은 거지. 근데 이거 둘 다 판단적이래. 지금 이건 행크스 얘기야. 이거 둘 다 뭐뭐든 뭐뭐가 아니든이잖아. 그럼 둘 다 판단적이야. 이거 둘 다 똑같이 판단적이야 라는 거야. 문장이 그래서 판단적이 뭔데?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다. 이게 본질이래. 이게 문장의 본질이라는 게 판단적이라는 거야. 그렇구나.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다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봤어? 진리적 합성할 때 나왔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모든 문장이 진리적 합성 같네.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가 또 하나가 이렇게 보통 딥하게 가랑 막 와리가리를 안 치는데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어려웠어.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이라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그지? 얘도 판단적, 얘도 판단적. 단독을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대. 그지? 아까 읽었잖아. 똑같이 판단적이라 차이가 없어.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근식이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 타당해. 얘네, 그러니까 아까 이게 타당하지 않는 이유가 얘랑 달라서 타당하지 않았던 거잖아. 그지? 근데 행크스 뭐래? 똑같은데? 그러니까 타당한데? 이거야. 오케이? 실제로 타당하대.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뭔가? 아니, 똑같다며. 여기가 조금 여기가 마지막 관문. 여기가 마지막 관문. 아니, 뭐라는 거야. 아니, 똑같다며. 똑같이 판단적이라며. 근데 뭔가 다른 게 있나 봐. 짜증나지만 한번 가보는 거야. 가령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귤은 맛있다를 이제 P라고 할게. 귤은 맛있다.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지. 그지? 귤은 맛있다면 뭐 귤은 비싸요 할 때 내가 귤에 맛있다는 속성을 직접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맛있다고 느낀 게 아니니까.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해. 이거 너무 중요해.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그게 지금 이거야. 이거.
하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대.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대.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데. 뭐라는 거야 이거. 자, 여기서 진짜 중요했던 게 이걸 읽는 거였어. 발현. 이걸 잃지 않아. 잃지는 않는데 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현이라는 거를 진짜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잠재력을 예시로 들어볼게. 일단 끝까지 읽자. 다시 말해, 진술.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이 문장 자체는 지닌다는 거. 내가 본질을 잃지 않으니까 그 문장 자체는 판단적 본질 때문에 대상의 속성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행크스까지 다 읽었다. 행크스가 이제 A어의 문제를 해결을 해줬네. 어차피 이거 안 다르니까 전공윤주씨 그렇게 안 해도 돼 라는 거야. 그러면 이 발현을 한번 이해해보자. 자, 잠재력이 있어. 근데 발현이 안 돼. 그러면 잠재력이 없는 거야, 걔는? 아니, 잠재력이 있다니까. 근데 잠재력이 발현이 안 돼.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성적이 50점이야. 근데 잠재력은 있어. 나중에 뭐 100점이 될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은 50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P가 얘랑 아예 똑같진 않아. P가 얘는 판단적 본질이 둘 다 있어. 판단적 본질이. 근데 얘는 발현이 됐어. 발현이 됐는데 얘는 약간 비어 있어. 본질은 있는데 발현이 안 돼 있는 그런 느낌. 근데 그렇다고 본질이 없는 거야? 아니지. 본질은 있어. 근데 발현이 안 돼. 안 보여. 이런 느낌. 잠재력이 있긴 한데 아직 발현이 안 됐어. 아직 성적 낮아. 근데 잠재력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잠재력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느낌. 그 문제는 이 지문을 이해했으면 되게 쉬워. 그래서 문제는 따로 풀지 않을 거고, 문제 풀다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하고. 근데 이건 한번 볼게. 이건 한번 같이 볼게. 자, 그래서 여기를 이 남색 이걸 이해를 못했으면 보통 발현이라는 거를 잘 세심하게 안 보면 판단적 본질에 X를 쳐. 그럼 판단적 본질 없네. 그럼 이제 1번 선지가 정말 매력적이야.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거 조건문이네. 귤은 맛있다. 이거 판단적이지 않다. 아까 여기 봤는데 판단적 본질을 발현 못했네. 판단적이지 않네 하고 찍는 거야. 자, 누가 그랬을까요? 현장에서 작년 현장에서 내가 이랬어. 그래서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작년에 난 이거 이해가 이만큼 안 돼가지고 이것도 그냥 본질을 발현한다는 게 있다는 거를 내가 제대로 독해를 못해서 그냥 1번을 찍고 전사를 했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해주는 거야. 발현이 안 되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이게 5번이 답이었던 거지. 판단적 본질을 유지하는 거지. 이거에서도. 그지? 50점 맞아도 잠재력이 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래, 여기까지 보고 질문해. 이거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 자, 여기까지.